여러분, 오늘은 202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크라스노우르커이 라슬로의 대표작 사탄 탱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느 10월의 아침 끝없이 내릴 가을비에 첫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당신은 종소리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이곳에는 교회도 없고 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불길하고 초자연적인 그 소리는 무언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안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탱고의 시작입니다. 1980년대 헝가리 공산주의가 무너져가던 시대, 해체된 집단농장 마을에는 가난과 불신 속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미래도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합니다. 후터키는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지난 여름의 잔해들이 불길한 하늘 아래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움직임 없는 영원의 원 속에서 유의를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는 문득 환영을 봅니다. 아카시아 가지 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시간은 흐르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 기묘한 순환. 이것이 이 마을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일부는 함께 일한 대가로 받은 공동의 돈을 몰래 갈취해 도망칠 계획을 세웁니다. 후터키와 슈미트는 밤새 속삭이며 음모를 꾸밉니다. 마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꿈.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눈치를 챕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배신을 준비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충격적인 소문이 마을에 퍼집니다. 1년 반 전에 죽은 것으로 알려졌던 이리미아 씨가 마을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슈미트는 이 소식을 듣고 경악합니다. 그들은 1년 반 전에 죽었는데 1년 반 전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런 사실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지.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 이건 덫이야. 알겠어? 덫이라고. 하지만 후터키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슈미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합니다. 이리미아 씨는 위대한 마법사라네. 마음만 먹으면 소똥으로 성을 지을 수도 있지. 이리미아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신비한 능력을 지닌 그는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구세주 같은 존재로 기억됩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소식에 마을은 이상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도피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들은 이리미아 씨를 기다립니다. 그가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이 절망적인 삶에서 건져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을 비켜가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리미아 씨에 대한 맹목적인 희망 자체가 그 어떤 가능성들보다 더 값지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작가는 초반부터 이상한 신호들을 보냅니다. 거미들이 등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미들이 밤사이 마을 곳곳에 거미줄을 칩니다. 술병과 유리잔, 테이블 다리와 의자 다리를 가느다란 실로 은밀히 연결합니다. 심지어 잠자는 사람들의 얼굴과 손에까지 거미줄을 칩니다. 마치 눈에 띄지 않게 그물망을 쳐서 미세한 움직임과 소리라도 즉각 감지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거미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을 사람들이 결국 하나로 묶여있고 한데 올가매어져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그물 안에 갇혀 있습니다. 드디어 이리미아 씨가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는 압도적인 연설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근심 어린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그의 눈빛은 신뢰와 희망, 믿음과 열정, 그리고 결연함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합당한 여러분의 미래라는 그의 말에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이 몇 시간 동안 기다려온 것이 바로 이 해방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오릅니다. 가난과 불안에 억눌려 있던 욕망이 비로소 표면으로 드러나고 그들은 그 욕망에 취해 한바탕 탱고를 춥니다. 앞으로 6걸음, 뒤로 6걸음. 악마와 추는 탱고처럼 그들은 춤을 춥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리미아 씨는 정말 구세주일까요? 소설은 이상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리미아 씨가 페트리너라는 인물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물 조직이야 처진 귀. 이제 알겠나? 이리미아 씨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말일세. 어디서든 작은 움직임이 있으면 즉시 페트리너의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그의 눈이 반짝이고 흥분한 나머지 귀까지 붉어집니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즉시
어디서나. 정말 환상적인 생각이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리미야 씨는 사실 어떤 거대한 감시 조직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한편 마을에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그는 주도면밀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세부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담배 부스러기나 야생 거위가 날아간 방향, 별뜻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행동까지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고 간과하는 것은 몰락과 질서. 사이에 놓인 흔들리는 다리 위에 아무런 대책 없이 서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래야만 자신도 어느 날 갑자기 흔적 없이 사라져 끊임없이 무너져가는 질서의 포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사도 결국 환상에 빠집니다. 그는 열에 들뜬 것처럼 글을 써내려갑니다. 수년 동안 고통스럽고 끈질기게 이어온 작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유일무이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세계를 묘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사건들 배후의 메커니즘에도 간섭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리미야 씨가 약속한 새로운 땅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밋빛 미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일까요? 소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무엇에 휩쓸려 그렇게 이성을 잃고 먹이를 다투는 짐승처럼 서로를 물어뜯었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고. 드디어 황홀한 자유의 공기를 맡을 수 있게 되었는데 어째서 창살에 갇힌 죄수들같이 날뛰며 새로운 현실을 부정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이제 작품의 구조를 이야기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소설은 탱고의 스텝을 완벽하게 따릅니다. 탱고는 앞으로 6걸음, 뒤로 6걸음을 밟습니다. 1부는 1장에서 6장으로 진행되고 2부는 역순으로 6장에서 1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의 완벽한 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등장인물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영원한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희망을 품지만 배신당하고 다시 희망을 품지만 또다시 배신당합니다. 마치 악마와 추는 탱고처럼 사탄과 함께 춤추는 것처럼 그들은 끝없는 굴레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작가는 왜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쓴 걸까요? 단순히 공산주의 체제를 비판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사탄 탱고는 198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동구 공산권이 해체되기 전입니다. 체제가 유지되던 동안 작가가 그려낸 몰락은 분명 정치적 저항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작품이 단순한 체제 비판을 넘어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기 때문입니다. 희망하는 인간, 구원을 갈망하는 인간, 절망 속에서도 믿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우리는 왜 거짓된 구원자를 믿고 싶어 할까요? 이리미야 씨가 진짜 구세주가 아님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절망이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것이 거짓 희망이라 해도 희망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닐까요? 인간은 희망하는 존재라는 것. 아무리 배신당해도 아무리 실패해도 여전히 희망하고 믿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절망적인 순환 속에서도 희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 말입니다. 사탄 탱고는 2018년 5월 알마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412쪽 분량의 헝가리 현대문학이며 묵시록 소설이자 실험 소설입니다. 이 책은 어떤 독자에게 추천할까요? 먼저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문학을 선호하는 독자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전통적인 서사 구조에서 벗어난 독창적인 형식을 즐길 수 있는 분들이라면 큰 만족감을 느끼실 겁니다. 동유럽 현대사와 체제 전환기에 관심 있는 독자분들에게도 좋습니다. 공산주의 붕괴기 헝가리 사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이고 묵시록적인 주제를 좋아하는 독자분들,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유하고 싶은 분들께도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벨라 타르 감독의 영화를 사랑하는 예술영화 애호가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원작입니다. 영화와 소설을 함께 감상하면 작품 이해가 더욱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카프카, 베케트,
베르나르트 같은 모더니즘 문학의 거장들을 좋아하는 독자라면 크러스너우루커이는 그 계보를 잇는 21세기의 대표적 작가로서 반드시 만나야 할 작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책을 읽으셨다면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책과 함께 풍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